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4D 버메스터 시스템 같습니다. 얘가 더 낫네요, CLE보다. 어우, 감동적인데? 나오는 베이스 쪽 신호를 받아가지고 등에서 와, 이거 비트를 때려주는데, 신나는 음악 들을 때는 2,300 같은 차량 타고 돌아다니면서 음악 들으면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구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엠벅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왔습니다. 뭐 엄청난 컨텐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BMW나 혹은 다른 차량들에 대한,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내 UI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엠벅스에 대해서 욕만 했지 엠벅스가 어떤 UI, 검색되지 않습니다. 엠벅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서 저도 공부를 좀 할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 일단 CLE 지난번에 차량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이렇게 한번 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겁나 화려하죠 진짜. 그리고 제가 그때 뒷좌석 폴딩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얘기를 해놓고 깜빡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 죄송해요. 이게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폴딩 됩니다. 폴딩은 되는데 뒤쪽에 이제 막고 있는 프레임 구조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실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도 트렁크 부분이 꽤나 넓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접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열립니다. 위쪽도 열리고 완벽하게 열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거 지금 찾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만 나오는 수준으로 제가 지금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동을 켜주세요. 알았어. 이거 지금 엠벅스에서 보이스 이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좀 끌 수 없나? 아무튼 오늘은 엠벅스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켜지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화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발디 브라우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게 열리나 했더니 안녕 벤츠라고 하면 자꾸 이게 열리는구나. 네, 꺼버렸어요. 자, 보조장치 한번 보시죠. 보조장치 보면은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차와의 간격 조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거는 이제 조향 어시스트 말씀드리는 거고,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차선 변경되고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되고 차와의 간격 조정 잘 되기 때문에 요거는 벤츠에서도 꽤나 좋은 ADAS를 쓰고 있다. 충돌 회피 기능도 ESP,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지원 기능 보면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라 그래가지고, 요거 벤츠에서는 예전부터 신호등, 이런 신호 교통 표지판 같은 것들을 잘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데, 오토파일럿만큼 반응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토파일럿도 이제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카메라도 덮개 열기 닫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R에다가 놔두면 이게 R이죠. R 요렇게 하고 요게 D고, 테슬라 모델 S 예전 버전이나 모델 Y 요즘 버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R에서 자동차 영상 주차 공간 표시되고, 파크트로닉 할 때 경고음 설정, 음량, 경고 시점, 메뉴버링이 뭐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빼고는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아는 거고, 차량도 지금 보면은 이제 겨울철 타이어 속도 제한이라는 걸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뭔가 세팅을 할 수 있나 봐요. 속도를 세팅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스포트 사운드라고 하는 건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건가 봐요. ASD 같은 거. 그리고 수동 변속도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주유소 자동 검색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수동 변속이요, 보통 차량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D인데 앞으로 하거나 요러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얘는 D밖에 안 되고 R밖에 안 되고 P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승하차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타고 내렸을 때 시트를 얼마나 뒤로 당겨주느냐, 이런 컴포트 기능 같은 것들인 것 같고, 선루프 롤러 블라인드, 이것도 지금 위쪽에 되어
써 있어요. 기능은 이미 있고 이게 열리고 닫히고 롤링 블레인드가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고 승객 탑승 알림 보조 같은 기능 같은 거라든지 안전벨트 조절 같은 것들도 다 됩니다. 열기 닫기, 뭐 자동 잠금 같은 거, 자동 개폐 시 음향 피드백도 있네요. 뭐 삑삑 소리 이런 거겠죠? 자동 미러 접힘 이런 것들도 있고 열림 제한. 근데 사실 이건 트렁크에 관련해서 그렇지. 이거는 왜냐면 가족차가 아니다 보니까 4도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도어에선 열림 제한하면 이제 뒤쪽에 아이들, 차일드락 같은 기능인데 그런 것들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누르듯이 바로바로 스포트, 에코, 노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시동을 켜야 되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운드, ESP, 스티어링, 서스펜션, 주행 모드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고 라이트, 디지털 하향등, 상향등, 스포트라이트, 하향등, 우측 주행, 실내 조명, 실외 소등 지연, 실내 소등 지연, 차량 위치 표시 조명,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빛으로 조지는 앰비언트. 근데 지금 이거는 시동을 켜야만 볼 수 있어서 차키를 좀 빌려왔으면 참 좋겠는데 이 차키 빌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근데 아까 잠깐 보셨죠? 여기 안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위쪽, 아래쪽, 차문 옆에 쪽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나중에 CLE는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 연동이라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막 킬로미터당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에너자이징 컴포트라 그래가지고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액티브하게 보여주는데 앰비언트 라이팅을 좀 더 예쁘게 보여주는 효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차시 경고, 실내 온도, 멀티컬러 작동할 때 모두 다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알려주는 기능 같고요. 공기질, 외부 공기질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에너자이징 에어 컨트롤이라 그래서 바깥쪽에는 그 온도에서 이제 헤파 필터를 통해서 이런 내부, 외부 그 실내 공기질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도 이런 센서들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보여주지는 않고 센서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없어지는 것 같고 실내 공기에 산소 이온이 풍부해집니다라고 하는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방향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예전에는 S클래스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어디 실내 방향 들어가는 데가 저기 있다. 네. 디퓨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실내 저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앱. 제가 엠벅스를 조금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BMW는 한 화면에 앱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앱이 3개밖에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야.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떤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은 요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치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이걸 갖다가 참 이런 거 보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부분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많이 쓰는 앱들은 요 밑에다가 꺼내놓고 안 쓰는 앱들은 앱 서랍 안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자주 쓰는 앱과 원래 있는 앱을 구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BMW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가기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엠벅스에서도 이런 기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거 아니네. 얘는 그냥 차량에 대한 기능을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쓰는 앱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쉽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방식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설정 들어가면은 옛날 또 방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스템 들어가면 클래식이 있고 막 기본 이번에 새로 나온 표시창 이렇게 있던데 여기 있다. 홈스크린이 클래식이 있고요. 제로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제가 BMW에서 이번에 ID8 8.5부터 되어 있는 바깥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앱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에 관련된 앱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경로네. 차량에 관련된 내용은 뭘 눌러야 될까? 프로필이고
속에 제로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세 장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기존 엠벅스 클래식보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는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괜찮네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차량을 주력 차량으로 쓰면서 문제없이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전혀 이슈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볼륨 조절은 다이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뭐 다른 부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지문 감지 센서 이런 것들도 좋고요. 비상등 같은 것들도 잘 나오고, 차량 같은 것들 굳이 위에서 차량 이렇게 내려갖고, 원래는 이렇게 내려서 기능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얘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고요. 내가 만약에 이 차량을 주력으로 사겠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잠자리 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파지감과 두께, 그리고 이 디자인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D컷이고 잠자리의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 패널 조작부가 모두 다 터치식, 드래그식, 버튼식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터치 감응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익숙해지면요, UX 같은 거는 보통 다들 익숙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소리가 이게 날라나 모르겠네. 한번 제가 폰을 붙여가지고 제가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을 갖고 들어왔고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추가, 세 장치 연결. 그러면 갤럭시 S24 울트라가 연결되고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음질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의 후 시작. 굉장히 큰 화면으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좋다. 이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랑 가로로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니까 쓰기가 좋네. 플로 들어가서 한번 재생 목록. 애쓰던 잠을 떠났고 아직 자는 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4D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들어봤는데 제가 그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제가 뭐 이걸 갖다가 뭐 음악을 평가하고 막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음이 뭉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입체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들어서 i7 울트라 라디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가 너무 높아져갖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메스터 이게 이 사운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확실히 좀 맑고, 그리고 중저음도 꽤나 두툼하고, 꽤나 입체감도 좋고, 서라운드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와, 제가 이게 귀가 너무 높아졌네. 큰일 났네. 들으면서 이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해상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 선명도가, 그러니까 해상력이죠, 선예도라고 하고 카메라에서는, 그리고 음악에서는 이제 해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체감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보컬이 좀 아쉽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CL2의 실내, 그리고 엠벅스 그 버메스터 사운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리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벤 이군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쿠키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E클래스 4D 버메스터랑 CL2 버메스터랑 좀 얼마나 다른가 싶어가지고, E클래스 4D 버메스터가 그렇게 뭐 좋다고 얘기들을 하시길래 한번 성시경과 나얼의 잠시라도 우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소리를 좀 줄이고. 가까스레 잠이 들다 와, CL2랑은 비교가 안 되네.
4D 버머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싶었더니 시트 쪽에 있잖아요. 여기 진동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다 우퍼를 넣어놨는지 뭐 진동 기능을 그냥 단순하게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음향에 따라서 EQ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진동으로 때려줍니다. 그래서 온몸이 울리는 듯한 우퍼의 느낌이 내 몸이 우퍼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음질 자체가 막 엄청나게 좋고 해상력이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체적인 사운드, 서라운드 시스템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사람한테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부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잠시라도 우리 같은 그런 좀 조용한 발라드 말고요. 에타나 IM 같은 혹은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의 안에 있잖아요. I'm your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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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나를 싫다는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L이랑 E300 포매틱이랑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괜찮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이 클래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오는 베이스 쪽 신호를 받아가지고 등에서 와 이거 비트를 때려주는데 신나는 음악 들을 때는 E300 같은 차량 타고 돌아다니면서 음악 들으면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실 해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가 세워져 있을 때 굉장히 조용할 때 이럴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이 E300 같은 경우에 달리면서 바닥에 로드 노이즈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도로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들을 묵혀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4D 버머스터 시스템 같습니다. 얘가 더 낫네요, CLE보다. 어우 감동적인데? 좋아요.